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학습할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함수가 음 좀 어려운 함수들이거든요. 하나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를 물어보는지 여러분이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지만 어떤 함수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원의 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자, 일단 자격증이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사원 교육 정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4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름이 있지, 그리고 세 번째는 부서라고 있어요. 이름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놓은 거겠고요. 부서를 들어가시면 뭐 개발부, 영업부, 관리부, 영업부, 개발부. 아, 부서가 세 개네요. 개발부랑 영업부랑 관리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자격증 보면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격증명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놨어요. 없는 사람은 그냥 빈칸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뭐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이름을 써 놨고요. 그다음 영어 점수가 있는 사람은 이제 영어 점수를 기록해 놨고, 없는 사람은 영어 시험을 안 친 사람이겠지. 그래서 쭉 해 놨고요. 전체 평균이 83점이래요. 그리고 교육한 이제 교육을 뭐 받은 사람들, 교육 받은 시간 수를 기록을 해 놨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사원의 교육 정보에 대한 것들 내용 쭉 알아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자격증 취득한 사원의 숫자를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라는 것은, 숫자를 세는 거는 함수 중에서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카운트 함수가 있었고, 조금 크게 해 볼게요. 카운트 함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자격증이라는 요 부분에서 카운트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선택하면 자격증 있는 데는 1로 카운트가 되겠고, 없는 데 이런 빈칸은 이제 카운트가 안 돼서 하나, 둘, 셋, 넷, 5명, 요거 자격증을 취득한 사원의 수는 총 5명이다. 이걸 인제 여기다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제 우리가 카운트하고 이렇게 쭉 하면은 숫자가 써 있는 곳에 그 셀의 개수만 세워 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숫자가 써 있는 셀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카운트 어떤 숫자가 아니고 뭔가 숫자나 문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A라는 걸 이용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함수를 count A라는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count A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수식에서요. fx 함수 삽입 눌러서 count A, count A 하시면 되고요. 카운트에 더블 클릭해서 구하시면 돼요. 자, 구하려는 값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지. 그냥 자격증 이 부분에서 빈칸부터 정기기사 1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5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5에다가요, 뒤에 명이라고 붙여주래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좀 기억을 해보면 어떤 어, 함수로 구해진 결과값에다가 뒤에 어떤 글자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and라는 요 and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 이거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말은 따옴표 안에다가 명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5명이라고 되죠. 자, 어떤 거랑 어떤 걸 이용한다고요? 요 and라는 연산자 요거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and 연산자 그리고 명.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엑셀 창이 확 닫혀버렸어요. 뭐가 제가 단축키가 아마 그거랑 같았던 것 같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엑셀 화면이 닫혀버렸어요. 엔드가 뭔가 중요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보이시죠?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화면은요, 밑에 보시면 평가하고 교육이라는 시트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게 평가 시트였고요. 이번에 교육이라는 시트로 넘어가서 하는 거예요. 혹시 요것도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싹 지워졌네요. 제가 저장 한번 누를게요. 이럴 수가. 이거 지금 자동 저장된 거라서 저장하면은 여기, 여기가 아닌데요. 아이, 잘못 저장. 여기죠. 네. 제대로 저장 잘 됐고요. 우리 count A라는 함수 이용해서 그리고 AND 연산자 그리고 명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고 했어요. 잘 되는데 아까 왜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자, 잠깐만 제가 또 이거 녹화되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아, 녹화는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AND 연산자와 if count A와 명 써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count A 하고요. 지금 자격증 빈칸부터 정기기사 1급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라는 숫자에다가 뒤에다 뭐를 더한다 그랬죠? and와 명 쓴다고 했죠. 그래서 요 부분에 요 수식 입력줄에서 이용해야 돼요. 수식 입력줄 그리고 and 그리고 명 이렇게 하면 5명이라고 표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자격증 취득 사원 수는 우리가 잘 표시를 했고요. 이번엔 두 번째 한번 요거 풀어볼게요. 영어 시험 미응시 사원의 수라고 했는데요. 자, 영어 시험 미응시 사원 한번 볼게요. 지금 영어 점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응시 안 한 사원 수 요거랑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셀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뭐가 안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건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마우스를 I5, 3번 셀에 클릭하고요. 수식 탭으로 이동해서 함수 삽입, count blank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만 잘 알아주시면 돼요. count blank 좀 어려워. 그럼 count만 입력하셔도 돼요. count? 네, 비슷한 게 나올 텐데, 안 나오네요. blank. 자, count blank 입력하니까 아래쪽에 나오고요. 더블 클릭. 하셔서 카운트 블랭크는 블랭크가 들어있는 셀의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 범위 중에서 영어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사람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3명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3이라고 되지? 그럼 여기 뒤에도 명이라고 써주기 위해서 and 연산자 하고요. 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3명 되겠지요. 이거는 카운트 이렇게 입력해주면 된다라고요. 써놨고요. 근데 이 앞에 는이 표시가 돼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 는 하면은 이상하게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는 세 번째.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원의 수를 쓰는 거예요. 자, 영어 점수 여기 75점 뭐 이렇게 있고, 여기 80점 넘고, 요것도 80점 4명, 5명, 5명 정도 되겠네요. 그럼 요거 5명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에서 영어 점수가 80점 넘는 거에 그 사람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사람의 수를 세는 건 카운트인데요. 어떤 조건이 있잖아. 지금 영어 점수가 80점이 넘냐? 그런 사람의 개수 숫자만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카운트 if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if를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and 그리고 명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count if 함수 삽입 들어가서 count if는 아까 사용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어요. 더블 클릭해주면 되고요.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어느 부분에서 구할 거냐? 그럼 이 부분에서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뭔가요? 조건은요, 이상은 80점 넘는 건가?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확인 해주면 4명 나오죠. 그래서 요거도 뒤에 and와 명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and와 명 복사해서 이런데 시간 더 많이 걸리네. 여기에서
컨트롤 V. 붙여주시면 4명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 점수, 이 중에서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은 이 사람 1명, 2명, 3명, 4명이네요. 잘 구해졌고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원의 수라고 했어요. 자, 자격증을 취득한, 이 중에서 자격증 취득한 사원, 요 부분 구하면 되겠지요. 근데 이 중에서 기사 자격증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워드 프로세서 이 정보 처리, 전기기사, 전산회계, 여기는 기사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처리 기사, 전기기사, 이 3명을 구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기사 자격증에는요, 자격증의 이름에 기사라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사라는 글자가 있느냐, 그 사람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해줘야 된대요. 조금 어렵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count if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count if 똑같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자, count if 한번 해볼게요. 함수 삽입 들어가서요. count if 더블 클릭해주고요. 자, 조건, 그 범위는요, 이 중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 중에서, 자, 이 범위에서 기사라는 거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럼 이건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는 해주시고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어, 기사라는 걸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사라고 써주면 기사만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사가 아니고 기사를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하려면 앞에다가 별표, 뒤에도 별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기사라는 글자를 앞이나 뒤에 다른 글자 있어도 상관없어. 기사라는 게 포함이 되면 되는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기사가 포함되는 게 이 정보 처리 기사 들어가 있지요. 또 여기도 정보 처리 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기사에도 중간에 기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에 기사가 나와도 되고 뒤에 기사가 나와도 되고 중간에 기사가 나와도 돼. 그 말이 앞뒤로 이렇게 별표라는 거 이걸 붙여주면 별이라는 거는요. 뭔가를 앞에 포함할 수도 있고 또 별이라는 게 뒤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 뒤에 어떤 다른 글자가 포함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기사라는 글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앞에 들어가도 되고 뒤에 들어가도 되고 중간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이요. 별표, 기사, 별표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는 이런 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기사라는 거를 포함한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된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게 기사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기사, 여기도 기사가 있으니까 3명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뒤에 and명 이렇게 붙여주면 되니까 이 부분은 안 되네. 복사했던 게 안 되니까 여러분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웠죠?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부 또는 영업부 사원의 수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부서예요. 관리부도 있고 영업부도 있잖아요. 여기서 추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2번 관리부이냐 한번 물어봐야 되고 또 영업부이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2번 물어봐야 돼서요. 우리가 2번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플러스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부를 먼저 구해주고요. 플러스 영업부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먼저 요 범위 여기에서 부서에서 관리부냐 관리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뒤로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지. 관리부인 거 몇 명이에요? 3명이야. 근데 관리부 또는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또 카운트 if 들어갈게요. 카운트 if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 범위 똑같고요. 이번엔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따옴표 안에다가 영업부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7명이래요. 여기 보시면 관리부나 영업부 1명, 관리부 2명, 영업부 3명, 관리부 4명, 영업부 5명, 영업부 6명, 관리부 7명. 그래서 총 영업부나 관리부는 7명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는 있을 때는요, 플러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잘 기억해 주세요. 관리부 또는 영업부는 7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count if 플러스 count if.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플러스라는 걸 이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함수 앞에서 나온 숫자 더하기 뒤에서 나온 숫자를 더해주니까 앞에는 3, 뒤에는 4가 나와서 더하면 7이 됐다라는 거예요. 7명. 자, 그 다음 영어 점수가 80점에서 90점 사이인 사원수래요. 자, 그러면 영어 점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80점에서 90점 사이면 80보다 크고 90보다 작은 거거든. 그래서 요거 1명. 요거 2명이네요. 80에서 90 사이는 2명이 되는데요.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요. 80점 이상인 사원의 수를 먼저 구하고요. 80점 이상 사원의 수는 이 친구,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총 4명이네요. 그 중에서 4명에서요. 90점 넘는 사원의 수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90점 넘는 사람은 요거 92점하고 99점. 그러니까 4명 빼기 2명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빼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count if 빼기. 지금 더하기와 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빼기 count if. 이렇게 빼기도 된다는 거,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된다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일단 80점 이상인 사원의 수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함수 삽입 들어가서요. count if. 자, 80점 넘냐? 일단은 영어 점수 중에서 80점 넘는 거 이상은 80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요. 그럼 총 4명이 나와요. 그럼 4명 중에서 90점 넘는 친구를 빼면 80에서 90 사이인 사원 수만 남겠지요. 자, 그럼 빼기 할게요. 빼기는 항상 여기에서 수식 입력줄에서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count if 들어갈게요. 함수 삽입 눌러서요. count if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똑같이 영어 점수의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럼 이 중에서 90점 넘는 사원, 그러면 이번엔 이상 하면 안 돼요. 넘는다. 90 이렇게 해줘야지만 91, 92, 93 이렇게 되는 거야. 90점과 같고 9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90점도 들어가니까 90을 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 90이 넘어야 되지. 그 친구들만 빼줘야 되니까 90이 넘는 사람의 개수. 자, 명수는 2명이니까 이 점이 왜 나오지요? 제가 점을 안 넣었는데 아마 여기에는 그 홈탭에 가시면 여기에 사용자 지정으로 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제가 한번 빼볼게요.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여기 표시 형식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표준에다 점을 붙였네요. 요거 부분 빼줄게요. 명이라고 해야 된대. 그죠? 잘못했어.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를게요. 그럼 2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명을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and 명 이렇게 표시해줘야 되죠. 2명. 자, 그래서 80에서 90 사이인 사원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count if 빼기 count if 해줬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관리부 또는 영업부 사원의 수는 count if 더하기 count if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영업부에서 영어 점수가 80 미만인 사원의 수. 아, 이번에는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뭐냐면 영어 점수가 80 미만인 사원의 수는 구할 수 있잖아요. 80 미만인 사원 수 어떻게 구하면 돼요? count if에서 전체 영어 점수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80 미만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80 미만인 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80이 더 큰데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작다. 그냥 작다라고 해주면 이게 80 미만이라는 거거든요. 80 미만의 사원의 수는요. 4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75점 1명, 79점 2명, 73점 3명, 78점 4명. 그래서 하나, 둘, 셋, 4명이 80 미만인 사원의 수인데요. 근데 이 80 미만인 사원의 수 중에서 영업부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영업부인 사원의 수를 또 한 번 더 조건에서 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2개가 들어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count if s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조금 더 어려워졌지요. count if s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 삽입 누르시고요.
조건이 count if, 조건의 알맞은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일 때는 그냥 count if인데요.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는 count if s를 구합니다. count if s. 이렇게 하시면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또 두 번째 조건이에요. 먼저 조건에 알맞은 거,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거를 구할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 중에서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거, 이하인 거지, 미만 80.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지요. 부서가 영어부인 거를 구하는 거야. 부서 전체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영어부는 가로 안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영어부.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80점 이하인 것 중에서 조건이 영어부인 거, 그러니까 부서가 영어부인 사람 확인 누를게요. 그럼 한 명이네요. 자,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서다은은 개발부예요. 이 친구는 영어부 맞네요. 한 명. 이 친구는 개발부, 이 친구는 관리부네요. 그래서 영어부는 한 명이지. 한 명이라는 거. 영어부에서는 영어 점수가 80점 미만인 사람은 한 명만 있네요. 자, 잘 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count if s를 쓴다는 거. count if s 이용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니까 첫 번째 범위 지정하고 그거에 대한 조건, 두 번째 범위 지정하고 그거에 대한 조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count if s까지 쭉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count if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뒤에 첫 번째는 전부 다 수라고 나왔죠, 조건에. 근데 이번에는 합계가 나오네요. 합계. 이거는 지금 자격증이 없는 사원의 교육시수 합계. 조건이 두 개나 나왔네요. 바로 두 개가 나오다니. 이렇게 어려운 거를 바로 계산했네요. 자, 한번 볼게요. 합계를 구할 건데요. 뭐의 합계냐면 교육시수의 합계를 구할 거야. 여기에 합계를 구할 건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10시간 이상. 이거는 이거네요. 자격증이 없는, 자, 이 합계를 구할 건데 자격증이 없는 거. 여기 보시면 이 친구 서다은, 김재훈, 이수환, 김정아, 이원표, 이수빈. 이 친구들의 교육시수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계 12시간, 이 없는 거 10시간, 없는 거 8시간. 이렇게 없는 부분에 대한 합계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sum if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썸을 구하긴 할 건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넣어서 합계를 구할 겁니다. 자, 여기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함수 삽입 들어가서 SUMIF, SUMIF, SUMIF 들어가시고요. 총 3개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곳에 범위를 지정할 거야.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교육시수가 아니죠. 자격증이 없는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거를 하기 위해서요. D3번부터 D12번 이 중에서 이게 범위예요. 이 범위에서 자격증이 없는 부분, 없는 건 뭐예요? 자격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따옴표 2개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공백이다라는 거지. 이 중에서 공백인 거.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공백인 거 부분을 찾겠죠. 그 공백인 부분에 합계를 낼 부분은 교육지수의 합계니까 교육지수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합계를 낼 부분은 숫자가 들어있는 부분이겠지. 그래야지 그 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지. 우리가 합계라는 것은요. 숫자의 합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의 합계, 숫자가 들어있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62. 요거는 시수니까 시간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and 연산자 붙여주고요. 시간이라고 따옴표 안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62시간이 나오겠죠. 그럼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 보면은 여기 12시간 더하기 10시간, 8시간 이렇게 다 더해서 10시간, 8시간, 16시간 다 더하면 62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렵죠. 썸이프.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조건이 여기서는 자격증이 없는 이라고 하나의 조건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또 sum if s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원의 교육시수 합계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교육시수 중에 10시간 이상이냐 이걸 물어볼 거야. 요것도 SUMIF예요. 자, 요거 한번 다시 구해 볼게요. 자, 교육시수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함수 삽입 들어가서요. SUMIF. 자, 조건이 뭐였어요? 교육시간이 10시간 이상이냐 이걸 물어볼 거야. 그럼 교육시간이 들어있는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10시간 이상이냐라고 했으니까 이상은 10, 10 이상이냐. 이 중에서 10 이상인 걸 골라요. 그런데 합계를 낼 거는 교육 시수의 합계야. 골라서 그것들의 교육 시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10시간 이상인 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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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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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굉장히 많네요. 이것들의 합계, 이 시간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12 더하기 15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6 더하기 14, 12, 20. 다 더하면 109라는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 32, 46, 56, 62, 72, 82, 92에다가 97, 107, 109. 맞네요. 109. 109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에서 교육 시수가 10시간 넘는 것들을 다 빼서 요것들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잘했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개발부 사원의 교육 시수 합계래요. 자, 이번에는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그냥 교육 시수 합계는 이건데요. 그 중에서 개발부인 거. 그러니까 여기 12시간 요 부분 하고요. 또 여기 10시간 요 부분하고 12시간 이거 세 개를 더하는 거야. 개발부인 것만 더해주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 얘는 개발부지만 10시간이 안 넘잖아요. 얘는 안 되고요. 여기는 10시간이 넘네요. 되고요. 여기도 10시간이 넘으니까 세 개만 더해주는 거야. 자, 그럼 조건이 두 개잖아. 그러면 이건 SUMIF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UMIF S를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함수 삽입 클릭하시고요. SUMIF S를 구하시는 거예요. SUMIF S.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먼저 합계를 구할, 아까는요, 우리 합계를 구할 범위가 맨 끝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맨 위에 있어요. 왜냐면 먼저 합계를 구할 셀을 먼저 선택하세요라고 SUMIFS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합계를 구할 거는 교육시수의 합계니까 이 부분 더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중 범위에서 뭐예요? 10 이상인 거. 교육시수가 10시간 넘는 거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중에서 부서 중에서 개발부인 걸 골라야 되니까 따옴표하고 개발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교육시수 범위에서 10시간 넘는 거를 고르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부서에서 개발부인 걸 골라서 그것의 합계 교육지수의 합계를 구하세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 개를 더해주면 돼요. 아까 10이랑 요거 10시간 개발부 어떤 거였어요? 서다은 12시간 그리고 또 개발부 김정아 10시간 그럼 22시간이죠. 마지막으로 김희호 12시간 그럼 34시간이 되는 거야. 합계 확인 그러면 34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셨나요? 요거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그 동영상 들어서 잘 이해해 주세요. 조건이 뭐냐면 조건 1은 교육 시수에서 10시간 넘는 10시간 넘는 것. 두 번째 조건 2는 부서에서 개발부. 조건 1은 교육시수에서 10시간이 넘는 것을 골라야 되고요. 조건 2는 부서에서 개발부인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 두 조건을 만족하고 합계는 이제 요 교육시수의 합계를 낸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합계 3개 알아봤고요. 이번엔 평균을 알아볼 거예요. 자, 영업부 사원의 영어 점수 평균. 자, 영어 점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영어 점수의 평균은 어디서 구할 거냐면 부서가 영업부인 거. 에서 영어 점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 average, AVE, RAGE, if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자, 조건은 뭐냐면, 영업부이냐, 이게 조건이고요. 평균을 구할 거는 영어 점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함수 삽입 들어가서요. 이번엔 average if 해볼 거예요. 자, average if인데요. 그 조건에 대한 범위예요. 조건이 뭐라 그랬어 아까? 영업부냐 이걸 물어본다 그랬지. 부서 전체 중에서 영업부냐 영업부 영업부냐 이게 조건이에요. 영업부면 어디에 평균을 구하라고? 점수,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세요. 이 말이에요. 여기 맨 끝에는 평균을 구할 조건이에요. 평균은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영업부 사원들은 평균 점수가 87점이나 되네요. 영업부 사원들 역시 영어를 잘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부 사원들 이 중에서 부서 중에서 영업부 여기 79점, 또 영업부 92점, 또 영업부 82점, 95점 이렇게 해서 평균은 87점이었습니다. 평균 이렇게 구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이 밑에 있는 거는요,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뺐습니다. 뺐고 마지막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영업부 사원의 영어 점수 평균. 우리가 아까는요, 영업부 사원의 영어 점수 평균은 에버리지 if를 구했지만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교육 시수가 10시간 이상이냐? 이것도 더 한 번 더 그 조건을 따져봐야 돼. 그래서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요거는 에버리지 if s를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average if 함수, if s 함수 구해볼게요. average if s, average if s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요. 자, average if 함수 첫 번째 범위는요. 잘못했네요. 제가 average if s를 구해야 되는데 average if s 여기 있고요. 더블 클릭. 자, 먼저 아까 sum if s도 마찬가지고 average if s도요. 먼저 평균을 구할 거를 먼저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영어 점수 평균이니까 영어 점수 전체 선택하면 돼요. 그럼 얘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건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10시간 이상 교육받았냐? 이걸 물어봐야 돼. 그러면 교육 시수가 들어있는 전체 범위를 선택해 주고요. 10시간 이상이냐를 물어봐야 되니까 이상은 10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전체 교육 시수 중에서 10시간 이상인 걸 골라야 돼. 10시간 는은 해죠. 는. 이상은 10. 그러면 10시간 이상이냐? 먼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영업부냐? 이걸 또 물어봐야 되니까 개발부서, 그러니까 부서 전체 중에서 영업부이냐? 그럼 영업부는 영업부라는 걸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교육시수 전체 중에서 10시간 이상이냐를 물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부서 중에서 영업부이냐를 물어봐야 돼요. 부서가 들어있는 곳은 C3번에서 C13번 셀이고요. 또 교육시수가 들어있는 셀은 E3번에서 E1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것에 영어 점수는 아까 교육 시수는 F였네요. F3에서 F13. 그리고 영어 점수는 2, 3번에서 2, 13번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를게요. 이것도 영업부 그 10시간 이상 받은 영업부 사원의 평균 점수도 똑같이 87점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average if s, sum if s, count if s에 대한 조금 더 어려운 그 함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함수에 대한 거는 전체 다 확인했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화면을 공유해서요. 자, 우리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 쭉 살펴봤던 거, 요거 지금 고급 함수에 대한 것들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지금 쭉 해서 끝까지 네, 다 풀었던 거 확인되시죠? 87점. 뒤에다가 점 또는 시간 이렇게 붙여주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급 함수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엑셀 심화 1번 말고요. 2번 파일 한번 볼게요. 자, 이번 파일에는요, 이제 나머지 것들 쭉 살펴볼 거고, 이번에서는 이제 고급 차트 및 피벗 테이블 작성하는 거 살펴볼 건데요. 사실 피벗 테이블은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주로 이제 고급 차트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 삽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미 엑셀은요. 그 자체가 표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표를 작성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성적 결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아래쪽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표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냥 여러분이 수동으로 뭐 여기다가 마우스 블럭 지정해서 앞에는 이렇게 색깔 넣고 위에도 색깔 넣고 뭐 테두리도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꾸며도 되겠지만요. 우리가 표 삽입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이 부분을 바로 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표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들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그 뭐 내용들 여러 가지 꾸미는 거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표를 삽입하는 방법은요. 마우스로 이 부분을 블럭 지정한 후에 삽입 탭에 가시면 표라는 그룹에 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바로 한 번에 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요. 파일은요, 연습 5-1번이라는 파일 중에서 성적이라는 워크시트 파일이 있거든요. 그 부분 바로 열어서 한번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5-1번 파일 열어볼게요. 연습 5-1번 파일이에요. 자, 여러분 화면 좀 크게 하는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크게 그리고 이렇게 내리시면 작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크게 볼게요. 자, 연습 5-1번 파일 열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성적이 연습 시트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적이라는 시트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성적 결과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걸 제가 서식을 지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인제 뭐 아마 서식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테두리를 넣고 모든 테두리 뭐 이렇게 집어넣고 또 여기에 뭐 위쪽에 요 부분 선택해서 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바로 표로 인식하게 하면 훨씬 더 이 과정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삽입 탭으로 이동해서 표라는 그룹이 있죠? 표 선택.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대화 상자에 보시면 표를 지금 사용할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하라고 나오는데 이미 저는 범위를 지정한 후에 표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범위는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머리글 포함할 거냐 말 거냐인데요. 머리글 포함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에 있는 이 머리글 있죠. 이 부분을 알아서 이 엑셀에서 감지를 해줘요. 그래서 머리글 포함한다라고 하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표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표 스타일로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제가 아까 이미 여기에 이런 서식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거는 서식으로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서식을 제가 일단 지우고 다시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워진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로 블럭 지정하고요. 다시 한번 삽입 탭에 가서요. 표 넣어 볼게요. 그리고 머리글 표함 체크를 설정해 주시고 확인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한 번에 어떤 표 스타일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일일이 이걸 지정해 주지 않았어도 이렇게 표 스타일이 한 번에 들어와서 훨씬 더 여러분이 쉽게 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 작업했으면 지금 스타일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시면 스타일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한 번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저는 이 중에서 표 스타일 요걸로 한번 좀 선이 다 그어져 있는 게 좋은데요. 선이 가로 세로 다 그어져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요걸로 요런 스타일로 하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보통의 세 번째 스타일 한번 가 볼게요. 자, 요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여러분 바로 인제 했는데 머리글행이 있고요. 뭐 요약행 요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첫째 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 그 부분이 쪼끔 다르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한 번에 표 스타일을 만들어 줬고요. 색깔 바꾸는 거는 여러분 '아 이 색깔 너무 검정이라서 쪼끔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한다면요. 요 부분은 여러분 색깔을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홈 탭으로 이동하시면 어 채우기 있잖아요. 여기 채우기 아니죠. 디자인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디자인으로 가셔서요. 표 스타일 채우기를 네. 일단 여기 표 스타일에서는 원하는 스타일로 딱 여러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요거를 일단 범위로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색깔을 칠하면 됩니다. 자 범위로 변환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스타일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뭔가 필터링을 할 수 있게 옆에 역삼각형 누르시면 필터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주겠다는 게 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마우스 블럭 지정하셔서요. 범위로 변환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이렇게 인제 옆에 스타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범위를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그냥 어 서식만 지정이 되어 있는 범위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범위로 변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요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범위를 변환하면 다시 표로 변환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여러분이 범위를 변환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깔로 어 바꿔 주고서 다시 또 표 스타일로 바꾸시면 되니까 얼마든지 바뀌는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범위를 변환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색깔을 이렇게 바꿔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표로 바꿔 주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바꿔 드린 이 부분은 또 어 잠깐만요. 요것도 가운데 정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주시고서 다시 표로 변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다시 요 부분이 이렇게 생기고요. 이제 얼마든지 필터링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첫 번째로 범위 지정 그 색깔 바꿔 준 부분은 그대로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로 만든 후에요.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옆에다가 제가 옆에다가 뭔가 다른 걸 입력하잖아요. 그럼 뭐 여기다가 순위 이렇게 입력하면 이것도 이렇게 표의 범위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순위 뭐 또 다른 내용도 더 하고 싶으면 뭐 최대값 뭐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표의 범위로 변환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이 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게 다 여기가 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순위 구한 김에 우리가 순위 최대값은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최대값 한번 구해 볼까요? 최대값 눌러서요. 수식에서 자동합계에서 최대값 이렇게 하면은 되고 이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요거 3 개만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로 구해지죠. 엄청 빠른 속도로 구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것도 뭐 순위도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요게 지금 이거 그 우리 어 내용들이 인식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디자인에서 다시 한번 요 부분으로 선택을 해줘 볼게요. 근데 얘가 범위가 포함이 안 됐네요. 왜 여기에 그 그래서 이 범위가 지금 새로 입력한 곳에 요게 줄무늬형으로 표시가 돼야 되거든. 요거가 표시가 안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표로 만들어 볼게요. 삽입, 표. 지금 안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 스타일이 제대로 안 먹혔는데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표 스타일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이 부분은 우리가 스타일 만들고 난 이후에 삽입이 된 부분이라서 안 됐을까요? 네. 서식을 지워 볼게요. 서식을 지우고 나서 다시 하면 아마 될 건데 이 부분은 아마 추가로 삽입된 부분이라 우리 줄무늬가 표시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성적 2로 한번 가 볼게요. 성적 2로 가서요. 이 부분에 옆에 네.
평균 옆에다가 우리가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수식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실습표 작성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제가 올려드린 파일, 그거 열어보세요. 실습표 작성. 제가 지금 요거는 연습한 내용이었고, 이제 실습표 작성이라는 파일 다시 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할 거예요. 표 삽입인가요? 아, 요거 맞네요. 제가 아까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파일, 파일들이 전부 다 열어놓은 게 다 닫히는 바람에, 자, 요 전체 도서 목록, 요거 가지고 한번 또 다시 해볼게요. 자, 아무 곳에나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삽입, 표, 제가 공유 잘 됐는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요 부분입니다. 실습 표 삽입이라는 파일 열어서요. 아무 곳에나 마우스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도 돼요. 아까 제가 범위를 지정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범위 지정 않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아무 곳에나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표, 삽입에서 표.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표에 대한 내용이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A 1번부터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제가 표를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했을 때는 엑셀에서 어느 범위부터 지정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 엑셀에서 임의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전체 도서 목록 이 부분은 빼고 할 거잖아. 그래서 도서 번호부터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머리글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옆에다가 제가 한번 다른 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 어떤 내용을 넣을 거냐면 재고량 한번 넣어볼게요. 재고량. 하면 이렇게 바로 원래는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중간에 잘 안 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바로바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아마 그 서식을 조금 더 입력을 하고 나서 이 내용을 입력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뭐 여기다 순위 이렇게 입력해도 원래는 이렇게 바로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부분 했던 거 제가 중간에 뭔가 서식을 다르게 만들고 또 지웠다 넣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다르게 제대로 서식이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최대값 된다는 거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입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 부분을 다른 채우기 색깔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입력하면 할수록 우리 범위가 제대로 지정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재고량도요. 여기 들어가서요. 입고 빼기 판매하는 게 재고량이거든요. 그래서 는 하고요. 입고량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빼기 판매량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 이 되고요. 순위 한번 가볼게요. 순위는 재고량이 가장 낮은 게 1등이야. 많이 팔았으니까 그쵸? 그럼 이건 조금 반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고요. 랭크 하지 않고 바로 함수를 이용할게요. 음, 수식에서 함수 삽입 랭크 RAN 있어요. 넘버는 지금 이 재고량 8개가 순위가 몇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재고량 전체 중에서 F4키를 눌러서 우리가 절대값을 표시해줘야 되겠지요. 재고량에서 이 첫 번째 재고량인데 이게 순위가 몇 등이냐. 우리가 아까 높은 게 1등이고 낮은 게 꼴등이라고 했는데 이건 반대예요. 재고량이 낮은 게 1등이거든요. 재고량 없는 게 1등이니까 이거는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쓰면 되니까 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확인. 그럼 얘는 10등. 여기 보시면 재고량 없는 게 얘가 1등이야. 얘도 1등. 1등 2명이고요. 아, 두 책이고. 책은 도끼다. 아니네. 야망의 시대. 그리고 책 먹는 얘가 1등인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뭐 입고량이 제일 많은 걸 한번 골라볼게요. 입고량의 최대값. 그러면 자동합계에서 최대값 하고요. 요 부분. 아, 이 중에서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 중에서 입고량이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뺄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요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아이고, 삽입을 눌렀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로 만들어 두면 옆에다가 추가로 뭔가를 입력할 때도 어 그 셀의 서식에 맞게 바로바로 추가가 된다는 거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요. 인제 요약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표도구 디자인에 가시면요. 여기 그 표 스타일 옵션에 보시면 줄무늬행, 뭐 줄무늬열 이런 요약행, 요약열, 뭐 마지막 열, 첫째 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터 단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필터 단추 있잖아요. 이런 거 내가 빼고 싶어요. 그럼 여기 필터 단추 체크를 해제하시면 여기 필터 단추가 빼져요. 이건 얼마든지 여기다 추가해서 다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이런 거 뺐다 넣었다 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줄무늬행, 줄무늬열도 이렇게 언제든지 삽입 삭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요약행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약행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요약이 생기는데요. 자, 이거 순위는 요약이 필요가 없는데요. 입고량을 전체 합계를 한번 내볼게요. 그럼 여기 눌러서 합계 이렇게 하시면 입고량 전체가 265개다. 이것도 알 수 있죠. 그다음 판매량도 합계 한번 해볼게요. 합계. 요것도 합계. 이렇게 하면 입고량은 합계가 265고 뭐 판매량 전체는 185, 남은 거는 80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계 같은 걸 요약에다가 내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합계 텍스트에다가는 합계 같은 걸 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요거는 뭐 최대값이 나올 수 있으면 최대값 이런 거 다 숫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텍스트에는 이렇게 뭔가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만 이렇게 숫자에는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 이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야지만 이런 요약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어서 뭔가 표를 더 넣을 때 표로 만들었던 내용들은 이렇게 더 추가로 내용들도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요거 잘 여러분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 삽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표에서 이런 내용들 삽입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표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더 추가로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요. 표도구 디자인에 가서요. 슬라이서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슬라이서 삽입. 하면은요. 이게 뭐냐면 조금 표를 뭔가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서명을 한번 넣어 볼게. 도서명하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책 이름이 쭉 나와요. 책 이름은 좀 그러네요. 요거는 책이 다 다른 책이라서 이거는 좀 뺄게요. 어, 요거는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이건 그냥 슬라이서는 딜리트, 키보드에서 딜리트 버튼 누르면 없어집니다. 다시 슬라이서 표도구 디자인에 가서요. 슬라이서 삽입 눌러서요. 어, 출판사로 한번 넣어볼게요. 출판사. 자, 그럼 출판사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럼 교양인의 출판사만 내가 보고 싶어. 그럼 교양인만 이렇게 볼 수 있어. 교양인에서 나온 게 90개 정도가 되구나. 또 북하우스. 북하우스에서 나온 책들은 요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등이 없네요. 1등, 10등, 10등, 14등? 왜 14등 이렇게 순위가, 그 교양인 한번 가볼까요? 교양인도 이렇게 10등, 이거밖에 없네. 한빛? 한빛에 1등이 많이 있네요. 한빛에 1등이 2개나 있었어. 그러면 주로 한빛의 출판사에서 나온 게 1등이 많네요. 여기 보니까 입고량 지금 보니까 100개 있고요. 그다음에 북하우스 이렇게 있고 교양인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확인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출판사 이런 걸로 이렇게 빼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다이나믹하게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슬라이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꺼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요. 표도구. 표도구. 이렇게 표를 클릭하면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옵션이 나오거든요. 표도구 디자인에 가서 이렇게 필터 단추를 넣거나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서를 내가 원하는 슬라이서를 삽입해서 원하는 거. 순위 한번 볼까요? 순위. 이렇게 해서 순위를 1등만 보고 싶어. 그럼 1등. 이러면 1등만 볼 수 있고, 3등, 6등, 뭐 9등, 뭐 이런 식으로 4등,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알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얘도 선택할 수 있고, 얘도 선택할 수 있고, 2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뭐, 2개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슬라이서에 이 필터가 있고요. 요 필터 옆에 항목 다중 선택 항목이 있거든. 얘를 선택하면 다중 선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눌러서 이렇게 빼려면 한 번 더. 이렇게 4등하고 10등, 뭐 13등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다중 선택, 그다음에 요거는 개별 선택 가능한 거. 이건 없앨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다중 선택으로 보고 싶은 게 그렇지 않으면 예. 한 번 더 누르면 다중 선택이 안 되는 거고 또 한 번 선택하면 다중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빼고 싶다. 그럼 옆에 X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싶다. 그럼 딜리트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우고 싶다. 딜리트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도구, 표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 슬라이서 삽입하는 것들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이제 남은 내용들 하도록 하겠습니다.